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데 근육질이고 날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누워 있고요. 거의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근육도 엄청 많고 또 살도 많이 안 찝니다. 애초에 살이 잘 안 찌니까 근육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분들의 비밀은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지금부터 그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사실 사람은 아니고 바로 동물원의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 등의 유인원이죠. 자, 잠시만요. 속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속은 게 아닙니다. 얘네랑요, 사람이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인간하고 침팬지, 보노보 등 이 대형 유인원들의 DNA 서열이요, 일치도가 거의 98에서 99% 내외입니다. 즉 얘네랑요, 사람이랑 DNA가 거의 99%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유인원들, 여러분이 동물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유인원들이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우리가 가도 거의 안 움직여요. 제가 동물원 갔을 때는 제가 누워있다가 사람들 모이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배설물을 던지고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별로 안 움직입니다. 허먼 폰처의 운동의 역설에 따르면 이 유인원들은 엄청나게 게을러요. 매일 밤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고요. 하루 일과 중 또 10시간은 먹거나 쉬거나 털을 손질합니다. 거의 움직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 동안 사람보다 적게 걷고요. 나무 타잖아. 나무도 거의 안 탑니다. 침팬지는 매일 나무 100m쯤 타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1.6km 걸은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고 출퇴근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이 걸으셨을 거예요 아마.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사람과 99% 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도 그 비밀을 알면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유인원들은 왜 그렇게 근육질일까? 그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건 타고난 근육량과 지방량이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15년도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 남성은 약 42에서 45%가 근육이고 12에서 20%가 지방이에요. 인간 여성은 약 30에서 37%가 근육이고 20에서 30%가 지방으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야생 피그미 침팬지는요, 수컷의 경우에는 체중의 약 51%가 근육이고 지방은 거의 0%에 가깝고요. 암컷도 35% 정도가 근육이고 지방은 5% 이하에 가깝습니다. 즉 인간에 비교하면요, 이 대형 유인원들이 거의 대회 선수급이에요. 다른 유인원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체지방이 5% 이하급이에요. 사람이 5% 이하면요, 이 사진 이거 보이세요? 이것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 대부분 5에서 8%예요. 그런데 이 유인원들은요,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첫 번째는 근섬유 종류에 따른 차이입니다. 사람은 근육 대신 두뇌에서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육은 순간적인 파워보다는 오랫동안 지구력을 발휘하고 효율성이 좋도록 발달했죠. 미시간 주립대 17년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근육은 약 70%가 지근이라 지구력이 좋은 대신 순간적인 폭발력은 부족합니다. 반면에 침팬지의 근육은 약 67%가 속근이라 폭발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침팬지가 최대 힘과 파워에서 인간보다 약 1.35배 강력하죠. 겉보기의 근육도 당연히 더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간을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여기 그림에서 왼쪽이 장거리 선수고 오른쪽이 단거리 선수인데 단거리로 갈수록 힘과 파워가 중요하고요. 딱 보기에도 근육이 우락부락한 게 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지방 조직의 차이입니다. 듀크 대학의 19년 논문을 보면 베이지색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지방세포에서 열을 내면서 칼로리를,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는 지방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원 침팬지 등은 이 베이지색 지방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기전이 있어서 에너지를 빨리빨리 태워버려요. 그런데 인간은 이 베이지색 지방세포를 만드는 부위 자체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색 지방세포는 거의 안 만들어지고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백색 지방세포만 많죠. 즉 유인원들은 이 에너지를 태우는 베이지색 지방세포가 많은데 사람은 이 베이지색 지방세포는 거의 없고 에너지를 저장하기만 하는 백색 지방세포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인원들은 태워버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더라도 유인원이 살이 덜 찌겠죠. 지방 저장이 덜 되니까 말이죠. 즉 유인원이 운동을 안 해도 날씬하고 근육질인 것은 사실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인원과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아주 쉽게 찔 수 있고 근육도 절대 생기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인간과 99% 닮은 이 유인원들에게서 뭘 배울 수 있고 뭘 따라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생활 방식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해서 뭐 우리 유전자가 동물처럼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몸을 동물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인간도 적절한 자극과 환경을 주면 동물처럼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관찰과 이해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예요. 동물과 우리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고찰한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한다면 근육은 지키고 지방은 줄이는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면서 이 진화적인 약점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짐승 다이어트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유인원에게서 힌트를 얻은 짐승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짐승 다이어트 첫 번째 원칙은 고섬유질 위주의 식단입니다. 유인원의 식단은 대부분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 밀도가 낮은 과일, 잎, 줄기 등으로 구성되어 섬유질은요 포만감을 주지만 흡수되는 칼로리는 0이라서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상승도 막아서 인슐린 급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체중 조절에도 채소, 과일, 통곡물 등등 섬유질 위주의 식단이 효과적이에요. 가장 안 좋은 건 자연계에 없는 설탕, 첨가당 음식입니다. 초콜릿, 과자 등의 달달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줄이든지 아예 끊으셔야 됩니다. 짐승 다이어트 두 번째 원칙은 추운 환경 노출과 갈색 지방 활성화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 베이지색 지방, 지방을 태우는 지방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인간은 추위에 노출되면 베이지색 지방이 활성화돼서 열을 내기 위해 지방을 태우는 대사가 촉진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도 축구할 때 너무 따뜻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여름 때는 냉수 샤워 등으로 절제된 체온 조절 스트레스를 주면 백색 지방 일부를 베이지색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짐승 다이어트 세 번째 원칙은 생활 속의 활동량을 늘리는 겁니다. 야생동물은 별도로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런 별도의 운동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하루 종일 좀 사부작거리죠. 계속 좀 뭔가 꼼지락거리고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NEAT, 즉 비운동성 활동 대사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가능하면 차 타지 말고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다든지 장시간 앉아있는 이렇게 직장인이라면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동작을 하는 것 등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저강도 활동 계속 누적되다 보면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짐승 다이어트 네 번째 원칙은 에너지 사이클 조절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씀드리면 더 쉽겠네요. 야생동물은 먹이가 주위에 널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공복으로 지냅니다. 반면에 사람은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있으니까 24시간 계속 먹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높게 유지돼서 살찌는 몸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공복을 유지해주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상승해서 근육 보존과 지방 연소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짐승 다이어트 다섯 번째 원칙은 호르몬 밸런스 관리예요.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듯이 인간도 생활 습관을 통해 호르몬을 관리해야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와 테스토스테론 회복에 필수적이고요. 이 스트레스 관리는 코르티졸을 낮춰서 지방 축적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만 자체가 이 렙틴 저항성 등의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체중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다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 긍정적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죠. 호르몬 밸런스 관리의 기본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으로 신체가 스스로 호르몬을 최적 분비하도록 유지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는 이유를 보통 칼로리 소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틀렸고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호르몬 밸런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근손실 방지하고 정체기 극복하고 요요 방지하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하는 거죠. 오늘은 운동을 전혀 안 했는데도 날씬하고 근육질인 유인원들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그런 유인원들의 비결을 따라할 수 있을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은 다이어트에 운동만 하면 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운동은 다이어트의 정말 일부일 뿐이고 사실은 식단,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 등등 정말 수많은 다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도 운동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만큼 다른 부분들도 신경 써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